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사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컴퓨터 추천 견적입니다. 컴퓨터를 상담하다 보면 자주 동일한 사양의 컴퓨터를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요.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에게 추천 견적을 드리기 위해서 본 추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일부 유튜버들이 월간 견적으로 해서 컴퓨터 견적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1월 추천 견적, 12월 추천 견적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월간 견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이 가격 변동폭이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 주문하실 때는 가격 변동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신제품이 매월 출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월간 견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약간의 무리가 있고, 또 너무 많은 견적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제품을 선택하실 때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월간 견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때 때에 맞춰서 비정기적으로 견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견적은 2019년도 초겨울 견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이후에 이뤄질 추천 견적은 2020년 졸업 입학 시즌에 추천 견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컴바이컴은 다른 유튜버들하고 틀리게 회사나 사무실 거래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추천 견적에 사무용 컴퓨터가 3세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게임이나 영상 편집용으로 AMD CPU를 탑재한 제품을 2가지, 인텔 CPU를 탑재한 제품을 2가지 해서 총 7가지 견적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추천 견적은 여러분들이 제품을 선택하실 때에 좀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을 많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견적을 최소한으로 줄였고요. 실제 주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사양으로 일부 수정을 하셔도 무난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을 삼으시는 견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주문하셔도 좋고요. 수정하셔서 주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리는 딱 얼마 시리즈 컴퓨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에 있는 견적 그대로 먼저 결제하시고 주문 내역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주문하실 때 시세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시세 변동 확인하신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 확인하시고 또 조립 공인비도 더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확인하신 다음에 결제를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추천 견적은 사무용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일부 분들은 이렇게 저사양까지 추천 견적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게임용 컴퓨터나 영상 편집용 컴퓨터에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용 컴퓨터는 스킵을 하셔서 넘어가셔서 관심 있는 사양의 컴퓨터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바이컴 2019년 초겨울 PC 추천 견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컴퓨터는 사무용 1 컴퓨터입니다. 가격 딱 보시고 사양 보시고 뭐 이런 컴퓨터까지 추천 견적을 넣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게임 컴퓨터 사양으로 스킵하셔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컴퓨터를 구매하시는 연령층이나 사용자층은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실제로 이 컴퓨터 판매가 많이 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사양 설명 드리기 전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인터넷만 조금 쓰고요. 사무 조금 보고 그냥 조금만 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고 컴퓨터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고 컴퓨터 같은 경우 보통 최소한 4, 5년 이상 사용한 컴퓨터들이고요. 무상 AS가 길어야 3개월입니다. 보통 1개월 이렇게 해주죠. 그런 컴퓨터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저렴한 컴퓨터 사양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 또 AS가 기본 1년 이상은 무상으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성능의 중고 컴퓨터를 사실 걸 아니시면 이런 보급형 사무용 컴퓨터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가 이 제품 홍보할 때 보급형 PC, 알뜰 PC, 부모님 효도 PC 이렇게 표현하면서 판매를 하는데요. 실제로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구매해 주시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실제로 자녀분들이 주문을 많이 해주시고요. 실제로 자녀분들이 부모님 PC로 구매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로 콜센터라든가 간단한 사무 보시는 용도로도 구매를 많이 하시고요. 어떤 사무실은 이 사양 가지고 듀얼 모니터까지 운영하면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양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는 AMD 에슬론 200G입니다. 레이븐 브릿지고요. 기본 듀얼코어 제품이에요. 가격이 5만원대 초반의 제품인데도 듀얼코어고요. 3.2기가 듀얼코어입니다. 듀얼코어에다가 스레드가 4개입니다. 대단하죠. AMD에서 자랑하는 라데온 베가 3 그래픽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장점은 성능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합니다.
저렴하지만 열이 그렇게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쿨러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가 인텔의 셀러론과 펜티엄 사이의 가격대예요. 근데 성능은 인텔 펜티엄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렴한 사무용 꾸밀 때 인텔 셀러론이나 인텔 펜티엄을 많이 선호했는데 이제는 이 에슬론 CPU를 많이 이용해서 사무용 구매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4기가 한 개 들어가 있는데요. 얘가 지금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기 때문에 4기가에서 그래픽 메모리로 1기가를 할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3기가로 이렇게 작동을 할 거예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 물량으로 들어갔을 때 메모리 추가하는 게 부담이 돼서 4기가로도 많이 출고가 되지만 가정집에서 사용하실 때 물론 4기가로 사용하시는 것도 무방하지만 한 2만원 내로 추가하셔가지고 8기가로 증설하셔서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메인보드는 A320 보드 중에 가장 저렴한 ECS 보드인데요. 이게 가장 저렴한 보드긴 하지만 저희가 작업해보고 많이 출고했는데 분량률이 굉장히 적은 보드입니다. 괜찮은 보드예요. SSD는 실리콘 파워 거 SATA 방식의 120기가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는 저희 컴바이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텔라 미니 케이스입니다. 가장 저렴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USB 3.0 포트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너무 낭창거리지도 않고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파워는 보급형 파워 중에 에너지 옵티머스 거 500IS라고 써있는데 500W 전격은 아니고요. 230W 전격 제품입니다. 이 사양 같은 경우에 인터넷 사용자, 간단한 사무용 사용자, 부모님들 사용하실 때 굉장히 훌륭한 컴퓨터예요. 실제로 출고가 많이 되는 제품이고요. 저렴한 컴퓨터 찾으실 때 중고 컴퓨터 사지 마시고 이 컴퓨터 사양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 사무용 2 컴퓨터입니다. 저희 컴바이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군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용 멀티미디어 PC, 또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사무용 PC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우리가 사무 볼 때 좀 전에 사무용 1 말씀드렸지만 사무에도 등급이 좀 더 빠른 사양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엑셀 같은 경우에 사무를 보실 때 엑셀이 여러분들이 가벼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엑셀 자체가 자료가 많아졌을 경우에 굉장히 그 처리 속도를 요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무를 어느 정도 이상 보신다 하시면 이 정도 급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멀티미디어 PC로 운영하시기에 가장 좋고요. 왜 이런 덱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컴퓨터는 해줘야 되는데 게임하는 건 싫고 인터넷 강의 듣고 이런 컴퓨터 용도 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사양 보실게요. CPU는 AMD Ryzen 3 2200G인데요. 이미 3세대 CPU가 출시가 되었지만 2세대 CPU지만 가격 대비 성능비가 훌륭해서 아직도 많이 찾고 있는 그런 CPU예요. 라이젠 3 2200G입니다. 3.5GHz 쿼드코어 제품이고요. 스레드가 4개인 제품이에요. AMD에서 자랑하는 라데온 베가8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간단한 캐주얼 게임들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그래픽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하나 채택을 했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 이렇게 의견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4기가를 2개 해야 좀 더 속도가 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지만 이게 게임용이 아니고 사무용이고요. 차후에 메모리 증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일단 메모리 8기가짜리 하나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메모리 4기가짜리로 구매하시겠다 하시면 변경해서 주문하셔도 무방합니다. 메인보드는 이전 사무용 1과 동일한 메인보드를 채택을 했습니다. SSD는 가성비와 안정성으로 많이 찾고 있는 250기가 마이크론이에요. MX500입니다. 케이스는 스텔라 미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의 500W 전격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무용 1에 들어가 있는 그런 파워 사용에도 무난하지만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전격 파워를 집어넣어 봤고요. 차후에 이 사양에다가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셨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게임 사양으로 변환을 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500W 전격 파워를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양을 요하는 사무용이나 가정용에서 멀티미디어, 인터넷, 학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컴퓨터예요. 사무용 3 제품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사무용 2에서 CPU가 좀 더 3세대로 업이 되고요. 케이스를 좀 더 이쁜 케이스 넣어서 감성을 좀 더 추가한 사양입니다. 사무를 보실 때나 가정에서 케이스가 더 이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3세대 CPU가 나왔기 때문에 3세대 CPU로 한번 사양을 꾸며봤습니다. 사양 한번 보실게요. CPU는 AMD Ryzen 3 3200G입니다. 피카소 3세대 CPU고요. 3.6GHz의 쿼드코어 4스레드 제품이에요. 2200G와 마찬가지로 라데온 베가 8 그래픽카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메모리 동일하게 삼성 DDR4 8기가 채택을 했고요. 메인보드도 동일합니다. SSD도 사무용 2와 동일한 마이크론으로 채택을 했고요. 케이스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크프레시사가 케이스를 이쁘게 잘 만듭니다. 다크프레시사의 DLM22 RGB 강화유리 케이스인데요. 기본으로 검정색을 채택을 했고요. 이 케이스가 화이트도 있고 핑크도 있습니다.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을 건데요. 주문하실 때 케이스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양 같은 경우에 사무용 사양에서 좀 더 케이스 이쁜 것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양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용 사양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AMD 게이밍 PC 1번 사양입니다. 게이밍 PC라고 설명을 했지만 게이밍이나 영상 편집, 모든 컴퓨터 작업이 가능한 그런 컴퓨터입니다. 게이밍 컴퓨터 사양을 꾸밀 때 가장 많이 출시되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뭔가 게임 구성을 할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사양이 나오고요. 이 가격보다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비용 부담이 이제 추가되는 그런 사양이겠죠. 우리 학생들 부모님께 컴퓨터 살 때 어떤 컴퓨터 사달라고 많이 이제 상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모님들은 컴퓨터 사양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무작정 좋은 컴퓨터를 갖고 싶어서 비싼 컴퓨터만 사양을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던 그런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구매하는 게 지연되거나 안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컴퓨터 사양을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도 충분히 구매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사양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배틀그라운드 그런 게임들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에요. 가장 대중적인 게이밍 사양의 P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양 설명 한번 드릴게요. CPU는 AMD Ryzen 5 3세대 3500X 마티스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CPU고요. 3.6GHz의 헥사코어의 헥사스레드 제품이에요. 3세대 7나노 공정의 제품으로 캐시 메모리가 32메가나 됩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2개 채택을 해서 16기가로 설치를 했고요. 메인보드는 버그평 메인보드 중에 MSI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MSI A320M-A 프로 맥스 모델이에요. 이 맥스 모델이 AMD가 3세대 CPU 출시하면서 출시된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인데 조텍사 걸로 선택을 했어요. 조텍사 제품이 보급형 게이밍 PC에서 가격 대비 성능비로 괜찮은 그래픽카드인 것 같아요. 백플레이트 모델과 트윈 모델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백플레이트 모델이에요. SSD는 웨스턴 디지털 거 250기가고요. 케이스는 앱컵 거 세턴 풀 아크릴 슬렌더로 선택을 했는데 전면이 메쉬로 되어 있고 3열로 팬이 있어서 환기에 좋은 제품이에요. 물론 이 라이젠 5 3500X가 크게 열이 나는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1660하고 조합으로 게이밍을 돌릴 때 어느 정도 열이 나기 때문에 환기를 위해서 이 케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500W로 선택을 했고요. 플랫 타입 케이블이라 조립해 놓으면 깔끔합니다. 이 마이크로닉스 제품들이 쿨맥스 시리즈가 따로 있는데 좀 저렴한 제품군이죠. 그 제품군이 아니고 얘는 클래식2 제품군이에요. CPU 쿨러로 존스버거 CR1000을 집어넣습니다. 타워형 쿨러이고요. 검정색과 흰색이 있는데 케이스가 검정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넣을 거고요. 라이젠 3500X 같은 경우에 굳이 사제 쿨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한 그런 열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큰 성능의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이나 아니면 쿨러 굳이 할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쿨러 제외하고 구매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래도 게임 같은 거 할 때 더 열을 식혀줄 것 같고 성능을 위해서 나는 쿨러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쿨러 진행하시면 케이스하고 조합되어 있을 때 굉장히 옆에서 봤을 때 이쁩니다. 감성적인 면이 있어요. 3500X 같은 경우에 쿨러의 선택은 개인의 몫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견적에는 존스버거 CR1000을 넣었습니다. 요즘 워낙 고가의 게이밍 사양이 많기 때문에 이 사양이 어느 정도 게임 사양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양을 보면 이 정도 사양이면 우리가 원하는 게임 어느 정도 무난하게 다 돌아가는 그런 사양이거든요. 컴퓨터를 구매하실 때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구매하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AMD 게이밍 PC2입니다. 이전에 게이밍 AMD 1에서 3500X가 스레드가 6이라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3600으로 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가는 CPU이기 때문에 마티즈 3600으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라이젠 5 3600 마티즈고요. 3.6GHz의 헥사코어의 12스레드 제품이에요. 요즘 AMD 게이밍 사양 꾸밀 때 가장 많이 나가는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삼성 DDR4 8기가 2개에서 16기가 채택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좀 더 위의 급으로 B450 보드로 채택을 했습니다. MSI B450M Pro VDH Max 모델인데요. 이 MSI B450 보드가 여러가지 보드가 있어요. 그 중에 중간 정도 되는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아래 가격대 제품들에 비해서 히트싱크도 잘 되어 있고요. 페이지와 숫자도 더 많고, 그리고 메모리 슬롯도 4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를 잡아주는 슬롯이 스틸아머로 되어 있어서 든든하게 잡아줍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 슈퍼로 넣어봤습니다. 1660 계열이 그냥 1660이 있고 TI가 있고 슈퍼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TI가 가장 비싼데요. 가격 대비 성능비로 1660 슈퍼가 더 월등하다고 해서 지금 1660 슈퍼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 고급 사양에 속하기 때문에 특별히 쿨링 시스템이 좋은 MSI 거 트윈프리저 7 제품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군에서 1660 슈퍼로 하고 싶지만 가격대가 약간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MSI 트윈프리저 말고 조텍사나 다른 제품의 제품군으로 하면 금액을 좀 빼실 수 있습니다. SSD는 웬디코 500기가를 넣어봤는데요. 이 가격대부터는 이제는 SSD를 500기가 정도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이밍 PC를 사용할 때에 요즘 게임들이 큰 게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게임 몇 개만 설치를 해도 250기가가 금방 차기 때문에 불편함이 많아요. 데이터를 지우고 또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SSD 가격이 너무 비쌌는데 지금은 SSD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100만원 내외의 가격대의 컴퓨터를 준비하실 때는 500기가 SSD 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케이스는 콕스사의 엘도라도 강화율입니다. 쿨링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고요. 덩치도 커요. 그리고 LED도 굉장히 이쁘고요. 케이스는 전적으로 개인 호불호가 갈리지만 일단은 쿨링 시스템이 좋은 케이스들 위주로 뽑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문하실 때 케이스는 마음에 드는 케이스로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를 채택을 했어요. 오늘 1660 슈퍼를 장착을 할 거기 때문에 최소 600W 전격은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가격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 클래식 시리즈 말고 쿨맥스 시리즈로 내려서 금액을 좀 조정해서 가성비 파워들 있죠. 쿨러 마스터 것도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600W 전격 이상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파워도 마찬가지로 검정색 플랫 타입 케이블이라 조립했을 때 깔끔하게 조립하실 수 있습니다. 쿨러는 존스버커 CR1000 넣는데요. 이것도 옵션 사항이에요. 여러분들이 감성을 위해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또 나는 기본 쿨러가 조금 더 약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쿨러 사용하셔도 무방하지만 저희가 3600 마티즈를 기본 쿨러로 판매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열에 대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오버클럭 많이 하시고 게임을 많이 돌리실 분들은 열에 대한 게 민감하신 분들은 쿨러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3600 마티스에 1660 슈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임 모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상의 AMD 사양 꾸미실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양 꾸미기엔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AMD가 이 이상의 많은 CPU도 있지만 견적을 모두 내드릴 수 없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으로 올라간 견적을 꾸밀 때는 개인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 견적을 드리는 것보다는 개인별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견적을 진행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AMD 게이밍 견적은 이 두 가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AMD 게이밍 견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시스템 견적입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AMD2 사양과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사양이에요. 그 같은 사양에서 CPU만 인텔 걸로 바뀌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텔 CPU로 게이밍 사양이나 영상 편집 사양을 꾸미고 싶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고 많이 보실 그런 사양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CPU를 보면 인텔 i5 9세대 9600KF 커피레이크입니다. 3.7기가고요. 헥사코어의 헥사스레드 제품이에요. AMD 마티즈 3600보다 공정 나노 공정도 떨어지고 열도 더 나고 캐시 메모리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스레드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의 작업이나 게임에서는 좀 더 우위의 성능에 쓴다고 해서 이 인텔 제품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으세요. 9600KF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지원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CPU 본연의 일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그런 CPU고요. 오버클럭이 가능한 그런 CPU입니다. 메모리는 DDR4 8기가 2개 해서 16기가 똑같이 진행을 했고요. 메인보드는 B360 보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가바이트 거 어러스 게이밍 3 보드를 넣었고요. 이 가격대의 스펙에서 메인보드가 좀 오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메인보드의 스펙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펙이 정말 좋은 메인보드입니다.
있습니다. 전원부 부분에 히트싱크가 정말 잘 돼 있고요. 예, 메모리 슬롯 4개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오로스의 마크가 조립해 놨을 때 이쁘게 보이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M.2 슬롯을 사용하진 않지만 M.2가 히트싱크가 돼 있어서 서머 히트싱크가 있어서 예, 나중에 M.2를 사용했을 경우에 냉각 기능도 충분히 제공을 하고요. 그래픽카드 PCI 익스프레스도 스틸로 돼 있어서 굉장히 짱짱하게 잡아줍니다. SSD는 웨스턴 디지털 거 500기가를 넣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정도 가격대의 PC에서는 500기가 정도 SSD를 이제는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케이스는 슈트마스터 340S 레베카 강화율인데요. 블랙 제품으로 넣어봤고요. 이 케이스가 디자인도 이쁘고요. 쿨링도 잘 되고 가격대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실제로 지금 가장 핫한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랑 블랙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블랙으로 넣어봤습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 전격을 넣었고요. 1660 슈퍼를 넣었기 때문에 600W 전격은 꼭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클래식2의 가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좀 더 가격 대비 성능비의 파워로 바꾸셔도 되지만 어쨌든 600W 전격을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쿨러는 똑같이 존스버커 CR1000을 넣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9600KF가 TDP가 95 정도 됩니다. 열이 어느 정도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타워형 사제 쿨러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렴한 수냉 쿨러를 넣어주셔도 좋겠지만 이 가격대의 컴퓨터에서는 이 정도 가격대 존스버커 CR1000 정도의 공냉 쿨러가 적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인텔 CPU를 갖춘 그런 게이밍 PC 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텔 CPU를 이용한 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 사양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에다가 감성까지 갖춘 그런 사양으로 뽑아왔고요. 이 정도 가격대는 굉장히 높은 가격대의 컴퓨터예요. 물론 요즘에 너무나 고성능의 컴퓨터가 많이 있지만 너무 고가고 비현실적인 가격대의 컴퓨터들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 다 그런 컴퓨터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는 하이엔드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급으로 컴퓨터를 꾸미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고성능으로 사양을 꾸며봤습니다. 이 정도 사양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존하는 게임들 모두 부드럽게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CPU부터 보시겠습니다. CPU는 인텔 9세대 9700KF 모델입니다. 3.6GHz의 옥타코어의 옥타스레드예요. 8코어의 8스레드 제품이죠. 고성능의 게이밍 PC를 찾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인텔 i7 CPU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TDP가 95인데요. 공랭 쿨러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사양이 되고 또 게이밍 같은 고성능의 작업을 돌릴 때에 열이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냉 쿨러로 진행하는 걸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메모리는 커세어 거 DDR4 32기가 채택했습니다. 게이밍 메모리고요. 16기가짜리 메모리 2개가 세트로 구성된 32기가 메모리고요. 방열판이 기본으로 채택이 돼 있고 LED 라이트가 돼 있어서 감성적인 면도 강조된 그런 메모리예요. 메인보드는 Z390 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 Z390 게이밍 X 게이밍 에디션이에요. 20만원 초반대에 여러가지 성능을 갖춘 고급 메인보드입니다. 이 사양에서는 NVMe SSD를 장착을 할 건데요. NVMe 슬롯에 방열 패드가 되어 있어서 서멀 패드가 되어 있어서 쿨링을 잘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도 스틸아머가 되어 있어서 짱짱하게 잡아줄 거예요. 다량의 페이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페이저들을 덩치가 큰 히트싱크가 시켜주는 그런 메인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RTX 2060 슈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쿨링 시스템이 좋은 MSI 트윈프로저 7 제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트윈프로저 7 같은 경우에 LED 감성도 좋지만 쿨링 시스템이 정말 훌륭해서 고성능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SSD는 삼성전자 970 에버 플러스고요. M.2 2280입니다. 500기가 SSD를 넣었고요. 삼성 970 에버 같은 경우에 NVMe지만 열을 많이 또 잡았어요. 그래서 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적고 워런티 기간이 길기 때문에 또 일반 SATA 방식의 SSD보다 속도 차이가 월등히 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고성능의 PC에서는 NVMe 방식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SATA 방식보다 NVMe 방식이 속도가 월등히 좋고 우수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 M.2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메인보드도 기가바이트 Z390에 서멀 패드가 장착된 그런 메인보드를 사용을 했어요. 케이스는 브라보텍의 트레저 X8 850 타이탄 글래스입니다. 검정하고 흰색 제품이 있는데요. 검정 제품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흰색 제품 원하시면 흰색 제품으로 조립하셔도 좋습니다. 덩치가 크고 메쉬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가 잘 되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이 제품에서는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할 건데 수냉 쿨러를 장착하기에 정말 용이한 그런 케이스예요. 케이스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파워는 커세어거 TX750M입니다. 전격 750W 제품이고요. 80 플러스 골드 제품이에요. 무상 AS 기간이 7년이나 되는데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무상 AS 기간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조립했을 때 조립도 깔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픽카드가 2060 슈퍼잖아요. 그리고 CPU도 9700KF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한 단계 좀 700W 정도 파워를 써도 무방하겠지만 좀 더 한 단계 높은 파워를 채택을 해봤습니다. CPU 쿨러는 ID 쿨링커 X240 RGB입니다. 완전 저렴한 보급형 순행식은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 가격 대비 성능비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순행식 쿨러입니다. 120mm 팬이 2개가 있는 2열 순행 쿨러고요. 순행 쿨러 같은 경우 이제 AS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있으신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팬에 대한 보증이 6개월이고 라디에이터에 대한 보증 기간이 3년이에요. RGB 감성을 갖춘 쿨러라 조립했을 때 모양도 감성적인 면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는 그런 순행 쿨러입니다. 전체적으로 200만원에 육박하는 그런 고가의 컴퓨터인데요. 이 사양에서 가격을 줄이자고 치면 메모리 같은 경우 삼성 메모리로 하면 가격이 확 내려가고요. 메인보드도 15만원대 메인보드 그 이하로 줄이면 가격이 또 내려갈 거예요. 물론 SSD도 M.2 방식이 아닌 일반 SATA 방식으로 하면 가격이 또 확 내려가겠죠. 파워도 마찬가지고 쿨러도 그러네요. 하지만 고급 사양으로 올라가면 좀 더 고급 옵션을 가진 부품들을 사용해줘야 전체적으로 그 성능을 다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신다면 이 사양 그대로 구매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수정을 하셔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PC 견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의 선택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사양을 줄여서 추천 견적을 드렸으니까요. 실제 주문하실 때에는 수정하셔서 주문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최 사장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천 견적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스 같은 부분은 저가형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 이외의 제품들은 한 끼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를 하고 그 이외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 사장의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의 주문 및 상담은 저희 대표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영업용 핸드폰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 카톡으로 상담하셔도 되고 그리고 네이버 이메일 등 여러분들이 편하신 채널로 상담을 진행하시거나 주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 컴바이컴의 영업시간이 평일은 6시까지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 12시까지만 당직 근무자가 근무를 하고 주일이랑 공휴일은 전체가 휴무입니다. 여러분들께 최대한 늦은 시간까지 상담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쉴 때 푹 쉬고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컴바이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견적 드린 사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왕 주문하시게 되시면 컴바이컴으로 주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추천 영상은 2020년 졸업 입학 시즌에 추천 영상을 올리거나 그 이전에 변동폭이 크게 되면 따로 한번 추천 영상을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 최 사장이었습니다.